100m, 낮게 100m, 낮게 낮게 낮은 곳으로. 안녕하세요. 글로브야구 레슨장 이준평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회인분들 그리고 기초가 부족한 엘리트 선수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투수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인분들 그리고 어린 선수분들은 일단 대부분 프로 선수들이 자유분방하게 던지는 자세들, 모션, 그런 자유분방한 것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첫 번째로 투수와 야수가 다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야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10m에 있으면 10m를 던지면 되고 15m에 있으면 15m 그리고 20m에 있으면 20m를 던지면 돼요. 하지만 투수라는 이 포지션 특성이 18.44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어린 선수들 그리고 사회인분들은 이 18.44를 던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투수의 시작은 18.44를 던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 내가 100m 롱토스를 할 수 있는 선수라면 이 18.44인 구간에 내가 100m를 던지는 모든 액션과 모든 힘을 그대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포수 한테까지만 던지는 느낌이 아니고 내 공은 계속 날아갈 것인데 포수가 내 날아가는 공을 끊어잡는 느낌이 들어야겠죠. 그래야 당연히 여러분들의 구위는 좋을 거예요. 구속 또한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마운드에 서서 이 18.44라는 구간을 던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세 느낌이 18.44만 던지는 느낌이 들어서 딱딱하고 끊어지고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항상 나의 공이 끝에서 저하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조금 이해해 보자면,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웜업이 끝나면 캐치볼을 시작하고, 캐치볼 중간 과정이 기본적으로 롱토스, 내가 던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100일을 하면 눈이 오고 뭐 비가 오지 않는 이상 100번의 롱토스를 할 거예요. 근데 어린 선수들이나 사회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장을 다 활용하는 게 많이 떨어지겠죠. 사회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가면 앞에 경기도 할 것이고, 경기하기 전에 서브 구장에서 몸을 푸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캐치볼을 시작해요. 캐치볼을 시작해서 이 가까운 거리 내에서 몸을 다 풀었고 바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좁은 환경에서 계속 공을 던져서 이 작아진 폼, 작은 내에서 강하게 풀었던 이 자세를 가지고 마운드에 올라가서 더 먼 거리를 강하게 던지겠죠. 그러면 작게 힘썼던 이런 나의 자세들이 마운드 올라가서 더 강한 공을 던지려고 하다 보면 모든 투수의 메커니즘이 조금 더 작아지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반대로 롱토스로 길게 몸을 풀어 놓은 상태에서 이것들이 압축되어 큰 폼이 빨라지고 작아진다면 조금 더 많은 힘을, 그리고 큰 에너지들, 큰 스윙들을 압축시켜서 심플하게 작용시키는 환경이 될 거예요. 우리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당장 코앞에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작은 폼으로 많이 연습을 해요. 근데 야구를 시작하고 한 6개월 그리고 8개월, 1년 가까이 됐다면 이 정확하게 던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내 감각적으로 끌고 와서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 쌓인 감각이 나중에 크게 발휘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틀에 갇힌 이 좁은 공간에서 정확하게 경기만 운영해야 된다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먼 미래를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들을 끌어와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감각을 자꾸 키워내는 것 또한 어린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감각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롱토스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팔이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롱토스를 해서 팔이 아프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강한 공을 던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니까, 롱토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팔에 부담이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투구 자세를 롱토스 하는 환경에 맞춰서 끼워 넣어줘야 돼요. 결국엔 18.44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롱토스를 하는 이 강함을 그대로 마운드에서 18.44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던졌을 때 아프지 않고 먼 거리를 던졌을 때 아프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아직은 투수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레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수와 같은 느낌의 공을 던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마운드에 서서 여러분들이 키킹을 하고 앞으로 추진력을 밀고 나가요. 이 내에서 내가 앞으로 쓰려고 하는 힘이 있으면 반대로 반작용이 있겠죠.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한다 했을 때 앞으로 뛰려고 어떠한 행위들, 어떠한 힘을 모으냐는 거죠. 투수 또한 내가 18.44만을 던지려고 논하면 자꾸 앞으로 모든 것들이 기어 나가게 돼요. 모든 힘들이 흘러나가 버린다는 뜻인데, 이것을 한번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 묶었다 나간다든가, 세트 포지션도 똑같겠죠. 와인드업이 들고 나갈 때 묶어 나가는 거, 세트에서도 바로 묶어서 나가는 거. 아주 쉽게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던지려고 하는 스트라이크 존보다 높은 공에 타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대신 중심이 같이 높게 떠버리면 안 되겠죠. 낮은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용할 힘에 반작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한번 하체가 묶였다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텐데, 바로 앞으로만 쏟아져 나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 작용의 메커니즘이 하나도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용만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던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투수가 힘을 쓰는 메커니즘엔 적용되는 게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작용보단 반대로 반작용을 한번 거쳐서 넘어간다. 높은 탄도에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잡아서 때린다. 그래서 두 가지 훈련 방식을 한번 순서대로 알려드려 볼게요. 어린 선수분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몸을 풀 때 바로 이 좁은 환경에서 몸을 풀지 마시고 어느 정도 팔이 풀리면 조금 높은 탄도로, 가까운 거리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높은데, 야구장에 나가면 옆에 파울 망이 있죠. 그 망에다가 가까이 두고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위에 보고 위로 스로우 할 건데 불편한 느낌이 들면 전혀 안 돼요. 낮은 탄도로 보고 높은 곳을 던지면 당연히 몸의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깨도 찝히고 많은 불편함이 있고 딱딱해질 거예요. 높게 보고 자연스럽게 한번 묶어서 넘어간다. 한번 묶어서 넘어간다. 잘못된 예시로 이게 불편한 건 좋은 예시로는 내 오른쪽에 있는 라인들이, 힘들이 던질 곳을 바라봐 준다. 아래를 보는 게 아니고 던질 곳을 바라봐 준다. 이렇게 루틴처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중심도 뒤에 남아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뒤에서의 코킹 동작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몸을 충분히 풀었다면 이번에는 마운드로 올라가서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마운드에서 두 번째로 몸이 어느 정도 풀렸으면 아까 높은 작용이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것 또한
작용을 먼저 시키고 반작용, 다시 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묶어서 이렇게 체중을 왔다 갔다 앞으로 쏟아지면 안 돼요. 왔다 갔다. 아까 전에 짧은 거리의 높은 망에다가 타점을 두고 연습했던 것처럼 이 오른쪽 라인들이 던질 곳을 바라봐야 돼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트 자세가 순간에 작용을 만들어줘야 돼요. 똑같이 이런 느낌. 반대로 세트. 와인드업은 긴 느낌.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세트 자세에서 구속 저하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유독 주자가 있는 상황에 세트 포지션을 잡았을 때 공도 느려지고 제구가 안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트 자세 내에서 뒤에서 못 잡아주고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도 벌어지고 상체는 나가고 구속은 저하되고 자꾸 우상탄으로 타자 데드볼이 나오고, 그래서 투수는 침착해야 되고 급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때리고, 작용, 반작용,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마운드에서 좋은 예시와 안 좋은 예시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 좋은 예시입니다. 18.44만 던지는 느낌. 앞에 포수한테, 앞에 포수한테. 자, 18.44가 아니고 100m 롱팩을 하는데 18.44에 압축시켜서 때리는 느낌. 100m를 던지는 모든 모션이 다 남아야 돼요. 100m, 낮게, 100m, 낮게, 낮게, 다시 100m, 100m 때리는 느낌으로 낮은 곳으로 100m, 다시 100m 더 낮게, 다시 작용이 있으면 100m 던지림의 반작용, 100m 던지림의 반작용을 만들었으면 오른쪽에 있는 힘들이 다 포수를 바라봐주도록 작용, 반작용, 오른쪽에 있는 힘들 100m 던질 듯이 포수한테. 안 좋은 예시 18.44만. 좋은 예시 100m 18.44를 100m. 안 좋은 예시예요. 18.44를 던지는 느낌. 100m를 던지는 느낌. 시간도 여유 있게 한번 반작용으로 잡았다가 출발, 잡아서 출발, 잡아서 출발. 자,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선수와 같이 강한 공 그리고 자연스러운 투구 퍼포먼스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어떠한 원리로 접근해야 되는지, 과연 내가 자세만 이렇게 열심히 잡는다고 해서 그런 공을 던질 수 있고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고요. 눈치가 빠르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벌써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광고가 들어왔어요. 저도 오늘 레슨 영상을 찍으면서 마운드를 처음 사용해 봤는데 디오브 회사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리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마운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투구 자세에서 강한 힘으로 랜딩을 했을 때 마운드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엔 착지 자체가 불안하면 강한 투구 퍼포먼스, 안정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착지했을 때의 문제점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제가 확인해 보니 이 마운드 밑에 이 철근 구조가 굉장히 보강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뒤쪽에 바퀴가 있어서 앞쪽에서 마운드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질적인 부분, 마운드에서 이 발판 자체가 원래 고무 재질인데 여기 디오브 회사에서는 반영구적인 플라스틱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뒷발 밀림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마운드였어요. 디자인적으로도 옆에 마감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실제 레슨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안쪽으로 공이 많이 들어가서 항상 꺼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안으로 공이 들어갈 일도 없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장 중요한 안정성에서도 탄탄함이 느껴졌고, 또 이동식이다 보니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사용했던 마운드에서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로 링크 걸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개인 훈련 때 구비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업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